60대 초반의 한 남자가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진료비 청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암 수술비였습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문제였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평생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저축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필요할 때 벌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즐겁게 놀았던 그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지 않고 쓰며 살았으니까요. 결국 남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집까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병원 창밖으로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보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였지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수술비를 현금으로 냈고 상급 병실을 선택했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남자는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도 평생 즐기며 살았을까? 아니면 저축하고 준비하며 살았을까? 남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니 돈은 나중 문제라고 여기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 꼭 들으셔야 할 현실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생각보다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고 정직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잘해줬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돈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벌면 쓰고 남으면 다시 쓰고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았고 연금도 최소한만 냈습니다. 박 씨가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비상금을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가기만 했습니다.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후가 걱정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돈을 모으지 않았을까? 왜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박 씨의 친구 중에는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지만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했고 보험도 잘 들어놨고 연금도 충실히 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박 씨는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가 특별히 더 많이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준비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돈은 자유를 줍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원하는 곳에서 살 자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자유를 줍니다. 중년 이후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일해야 하고 살고 싶지 않은 곳에서도 살아야 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무릎도 안 좋았습니다. 의사는 좋은 약을 권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신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쌌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좋은 약을 쓸까 아니면 저렴한 약으로 버틸까? 김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노후 자금을 충분히 모아두지 못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비싼 약을 계속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저렴한 약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저렴한 약은 효과가 떨어졌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야 했고 합병증도 생겼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실 옆에 비슷한 병을 가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약을 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병은 잘 관리되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건강을 지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돈은 건강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고 좋은 약은 대부분 비쌉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여유가 없으면 차선책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50대 중반의 이 씨는 자식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돈을 모으지 않고 쓰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교육비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결혼 자금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학비를 벌며 공부했고 결혼 준비도 혼자 했습니다. 부모에게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나이 들면서 자식들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고 병원비가 필요하면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식들은 마지못해 도와줬지만 불만이 쌓였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주고 늙어서는 의지하려고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만나면 돈 이야기만 나왔고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 씨는 서러웠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 준비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이 씨의 친구는 자식들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노후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연금도 충분했고 저축도 있었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줄 여력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주고 손주들 학비도 보태줬습니다. 자식들은 부부를 존경했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돈은 관계를 지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도 눈치 보게 됩니다. 노후 자금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60대 후반의 최 씨는 평생 집을 못 샀습니다. 전세로 이사 다니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전세금만 있으면 어디든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들이 노인 세입자를 꺼려했습니다. 계약 연장을 거절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조건 좋은 집은 노인을 받아주지 않았고 받아주는 집은 조건이 나빴습니다. 최 씨는 점점 외곽으로 점점 좁은 집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나가라고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집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금으로 평생 떠들며 사는 것보다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최 씨의 친구는 젊을 때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내 집이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몇 년은 힘들었지만 결국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집값도 올라서 자산도 생겼고 무엇보다 나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 씨는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돈은 안정을 줍니다. 특히 주거 안정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갈 걱정도 없고 집주인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는 젊을 때는 편리하지만 노년에는 불안정합니다. 중년일 때 집을 마련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는 취미가 많습니다. 사진 찍기, 여행, 골프, 악기 연주 등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골프를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습니다. 모든 취미에는 돈이 듭니다. 정 씨는 집에만 있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삶이 지루하고 무료합니다.
정씨는 친구들을 부러워합니다. 노후 자금이 있는 친구들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정씨는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정씨는 후회합니다. 젊을 때 조금만 더 저축할 걸, 노후 자금을 준비할 걸 하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삶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돈이 행복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돈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노년에도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가고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돈 안 드는 취미도 있지만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 것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자유를 주고,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을